안녕하십니까. 삼천리 EV 안양에서 종사하고 있는 BYD 강정기입니다. 제가 아토3 모델 출고 설명 영상을 좀 올릴 건데, 우선 구매를 하시고 작동법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보시면 좋고, 두 번째로 BYD 차량에서 처음 출시한, 이 한국 시장에 처음 출시한 BYD 아토3 모델이 옵션 부분이나 차량의 메리트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이 차량이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꼭 강정기 팀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차량 키 설명드릴게요. 여기 잠금 버튼이 있어요. 잠금 버튼 누르면 문이 잠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문이 열리고, 아래 부분은 두 번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반대로 두 번 누르시면 닫히고요. 아래 버튼은 원격 시동을 가까이서 걸 수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렸습니다. 반대로 끄는 방법은 똑같아요.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꾹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수입차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도어, 창문 개폐가 되고요. 반대로 닫고 있으면 잠기게 됩니다. 이거는 따로 설정으로 또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카드키가 하나 나오는데 카드키를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차키를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하나만 딱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카드키라면 태그를 합니다. 문이 열려요. 그리고 시동 걸고 가면 되고, 반대로 닫을 때도 이렇게 태그 하게 되면 문이 닫히는데, 저희가 BYD 어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BYD 어플이 들어가면 이렇게 문도 열 수 있고요, 문도 잠글 수 있습니다. 시트 열선 통풍 다 킬 수 있고, 핸들 열선까지도 다 돼요. 온도 조절까지. 그리고 시동도 걸 수 있어요. 이렇게 걸면 시동이 걸립니다. C라이언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버튼 눌러줘야 시동이 걸리는데, 얘는 그냥 기어 변속하면 바로 돼요. 되고 시동이 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드 키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 핸드폰으로도 문을 이렇게 열고 잠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출고 때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충전기 도어는 문이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안 열릴 텐데, 제가 어플로 문을 좀 열게요. 문을 열면, 문이 잠겨 있죠? 열면 이렇게 푸시로 진행이 됩니다. 완속, 두 개 다 붙이면 급속. 전국 어디 가셔도 다 호환됩니다. 문이랑 똑같아요. 문 잠기면 얘도 안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제가 키를 소지했으니까 물리적 버튼으로도 문을 잠그고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NFC 기능 활용해서 문을 열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동 걸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운전석에 있는 도어 손잡이입니다. 스피커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지만, 얘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뭐 사고가 났을 때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도어 손잡이고요. 이거는 뒤에 창문 못 내리게, 뒷좌석엔 창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창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락을 풀면 창문이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녀분들이 뒤에서 문 못 열게 하려면 요거 키즈락 보이시죠? 방향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에서는 안 열리고 바깥에서는 열려요.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이 버튼은 흔히들 아실 거예요. 창문 버튼이고 문을 잠그고 여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문을 잠그는 버튼이고요. 요게 달리다 보면 잠깁니다. 그때 동승자들이 타려고 할 때 문을 열어줘야겠죠. 그때 열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잠긴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열려면 손잡이를 한번 당겨서 풀어주고 다음 문을 열면 도어락이 완전히 개폐가 됩니다. 왼쪽에 불을 넣고 이 동그라미를 움직이게 되면 미러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반대로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불이 들어오고 오른쪽에 미러가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맨 위쪽 버튼 누르게 되면 미러가 접힙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을 내리게 되면 방향 조절이 되지만 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히터하고 에어컨이 좀 센 편이라서 좀 약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네트는 보신 것과 같이 여기 아래쪽에 곱하기 2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긴 다음 본네트를 뒤로 올려 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두 번 당겼는데 본네트가 안 열린다. 한 번 더 당겨주시고 본네트를 열면 열립니다. 하나 더. 이게 이제 방향 지시등이에요. 네, 미등을 끈 거고, 오토 헤드램프. 저희가 이 오토 헤드램프가 켜지면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이빔까지 쏴주고요. 이게 미등, 라이트. 이렇게 오토로 해주시면 좋고, 이 친구는 안개등입니다. 키게 되면 이렇게 떠요. 끄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 똑같아요. 왼쪽 누르면 왼쪽 나오고, 오른쪽, 그리고 제가 비상등을 킨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 어때요? 왼쪽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죠. 만약에 끄게 되면 다시 비상등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능도 따로 있고,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이 친구가 어라운드 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바닥을 보는 거고요. 바닥이 밑에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저희가 앞쪽 뒤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친구가 녹화가 돼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는 겁니다. 다음엔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죠. 반대로 여기 아래쪽에 버튼도 누르게 되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어댑티브 크루즈예요. 왼쪽에 핸들 모양을 누르게 되면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대신에 조작 방법은 이 상태에서 벨트를 착용하고 드라이브가 들어가야 조작이 되는 겁니다. 키게 되면 여기 속도가 뜰 거고요. 그리고 핸들을 만약에 안 잡는다, 왼쪽 버튼, 이 핸들 모양의 차선 유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녹색불로 들어오게 되면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서 5km, 1km씩 올릴 수 있고요. 차간 거리는 이 양쪽의 두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통화 버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통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뜹니다. 네. 그리고 요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 메뉴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번 돌려볼게요. 바뀌죠? 평균 속도, 주행 시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한번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의 경우 현재 시간, 이거 사각지대 경보가 켜져 있고 저희가 달리게 되면은 우리 내연기관 RPM으로 표시되지만 저희는 킬로와트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주행, 이 회생제동에 대한 설정 값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노멀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고요.
다음에 현재 기어, 파킹이 되어 있다. 최종 키로수,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이 되어 있고, 현재 충전이 84%에 305km를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 꺼졌을 때 나오는 건데, 저는 켜고 다니진 않아서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바꾸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요 두 버튼이고요. 제가 이 회생제동 번개 모양을 한번 바꾸게 되면 계기판에서 이렇게 하이 스탠다드가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차량의 모양,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서 이렇게 주행 모드가 바뀝니다. 저는 노멀로 평소에 하고 다니고요. 여기까지는 안 어려우실 거예요. 센터 디스플레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핸드폰과 동일해요. 집 모양 누르면 우리 핸드폰 홈화면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업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때까지 켜진 것들 끌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기본적인 이 설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을 해서 또 바꾸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 부분을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자부급을 넣어 놨고요. 위치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고, 내비게이션은 자체 T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 알아서 저희가 OTA를 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칩을 이용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음악, 그리고 비디오, 라디오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 바랬는데 그 다음에 이 물리 버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 시트 모양을 누르면 시트 계통이 떠요. 열선 키고 핸들 열선 킬 수도 있고, 통풍도 킬 수 있어요. 3330 통풍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 뒷유리 열선까지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조로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온도를 이렇게 내리시고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온풍기 버튼이에요. 제가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이 온풍기 버튼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켜고 끄는 걸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고, 오토는 아실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설정한 온도를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 성에가 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다른 조작 방법은 손가락 3개로 센터를 누른 다음에 온도를 내리고 올리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로로 하게 됐을 땐 공조기 3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끌게요. 공기 정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쾌속 정화로 공기 청정할 수 있고요. 밑에 버튼으로도 현재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거의 핸드폰 어플이고, 저희는 매달 한 달에 2기가씩 기가를 지원해 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무튼 매달 2기가씩 들어갑니다. T맵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사용이 되니까 매달 2기가씩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인터넷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이 어플들입니다. BYD 스토어에 들어가면 어플, 현재 차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어플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업로드가 될 겁니다. 유튜브랑 이 브라우저는 정차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이 톱니바퀴에서 설정이 다 가능해요. 첫 번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보라색, 빨간색 다 바꾸실 수 있고, 밝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라이트가
저는 단색으로 많이 하고 다니고요. 리듬 앰비언트 라이트도 약간 같은 느낌입니다. 외부 등은 헤드램프 높이 조절도 돼요.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낮춰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저는 올려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극장 이런 데서 혹시 이 주간 주행등을 끄고 싶으면 이 친구 누르면 꺼집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스마트 하이빔을 저희는 알아서 쏴주는 차량이라고 했죠. 이걸 끄게 되면 일반 라이트만 나갑니다.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전 전기차 충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30초에 넣습니다. 어플 인식할 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라이트 켜야 좀 인식이 잘 돼서. 전동 트렁크가 높일 때 높이, 창문, 아까 제가 키로 인식하는 거 보여드렸죠. 도어를 잠궜을 때 윈도우가 닫히냐 안 닫히냐 또 볼 수 있고, 모든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서 이 디지털 키는 제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오디오 디스플레이는 편안하게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 브랜드로 하게 됐을 때 방향 지시 등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들리시나요? 저는 그래서 보통으로 하고 다닙니다. 계기판 밝기, 시계 스타일 바꾸셔도 되고, 저는 라이트로 하게 되면 너무 밝아서 다크로 해놓습니다. 다크가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행 모드 표시 다이나믹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게 틀려지냐, 현재 내 주행 스타일에 맞게끔 주행거리가 뜨고요. 보통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인증받은 키로수만 딱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값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이나믹으로 꼭 바꿔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실제 내 주행 전비를 이 데이터 값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에서도 아까 번개 모양 말씀드렸죠. 높음 낮음 가능하시고, 케이블 충전 포트는 저는 사용 안 합니다. 좀 불편해서. 어떤 거냐, 못 가지고 가게 누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사용 종료합니다. 요즘 세상에 케이블 훔쳐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차량 누르시면 통풍 열선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요거 누르시면 똑같아요. 시트는 시트 관련, 공조기는 공조기 관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스마트 키로 원격을 시동 걸었을 때 몇 분 정도 우리가 공조기를 켜주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10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브레이크 모드랑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를 할 수 있는데, 이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끄게 되면 긴급 제동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인즉슨 내가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고등이 뜨죠. 다시 한번 켜놓겠습니다. 이걸 끄면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동차가 개입을 안 할 거니까 운전자가 알아서 쓰십시오라는 거예요. 한 번씩 문을 잠갔을 때 사이드 미러가 안 접혀 하신 분들은 이 폴딩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저는 아직 200일 남았고요. 점검 수리도 앞유리 와이퍼 점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와이퍼가 올라가죠. 개별적으로 교환도 된다. 제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에이다스 기능, 주행 보조가 있고 안전 보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늘 말씀드리죠. 3,330만원에 썬루프도 있고 통풍도 있고 반자율도 있고 심지어 안전장치도 모든 게 기본인 게 아토3입니다. 차선 유지, 문 열 때 사각지대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경고를 해줍니다. 저는 이탈 제어를 안 합니다. 제가 사실 방향 지시등을 잘 안 넣어서 제가 이탈 제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경보 유지를 하면 꺼지죠. 저는 경고만 합니다. 차선 유지를 안 하는 편이에요. 방향 지시등이 가끔 못 놓을 때가 있어서.
긴급 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을 좀 추천드려요. 빠름으로 하니까 너무 빡시더라고요. 교통 표지판 인식은 아직 현재 좀 이 데이터 값이 좀 맞진 않아서 저는 좀 끄고 다녀요. 그리고 지능형 속도 제한, 어댑티브 크루즈, 우리 현대기아처럼 도로상의 이 주행 속도가 70km로 인지가 되면 스마트 크루즈가 알아서 70km로 바꿔주는 기능인데 아직 구현이 안 돼서 향후에 OTA로 될 예정입니다. 주차 보조 후방 센서, 시스템 설정은 이렇게 일반 버전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OTA가 진행이 되면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업데이트 누르시면 차량이 업데이트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새로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무선 충전 트레이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무선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 버튼입니다. 비상등, 정방 경보기, 후방 경보기, 사각지대 버튼이고 오토 홀드 기능입니다. 저희는 벨트를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오토 홀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 번개 모양은 제가 안내드렸던 회생 제동, 강하게 하냐 약하게 하냐, 그리고 여기 주행 모드 변경하는 거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아까 제가 이 경고등 뜨면은 안전장치가 먹통이 된다고 했죠. 이 버튼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볼륨 올리고 내리고, 오토로 하게 되면 공조기를 내가 원하는 온도에 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공조기를 킬 수 있는 물리 버튼, 스키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컴퓨터다 보니까 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볼륨 버튼을 한 8초 정도 누르게 되면 재부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되면 컴퓨터를 다룬다 생각하시고 리셋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기어 넣는 방법은 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 레바를 잡고 밀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계기판에도 R, 그리고 내리게 되면 드라이브. 파킹은 이 친구인데요. 사이드 체결이 되고, 중립 넣는 걸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어떻게 하냐, 드라이브를 한번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중립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한번 밀면 되는데 안 바뀝니다. 그럴 때는 누른 상태에서 한 칸을 1초 정도 위로 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립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후진을 한번 넣은 상태에서 중립을 넣게 되면 당연히 중립이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누르고 1초 정도 내리게 되면 이렇게 중립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 세차하시는 분들 들어가실 때 이 오토홀드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오토홀드를 끄시거나, 벨트를 내가 풀게 되면 오토홀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오토홀드 항상 끄십시오. 안 그러면은 그 자동 세차 기계 망가집니다. 등의 경우는 이렇게 다 LED고 터치입니다. 이 블라인드도 원터치로 할 수 있고, 제가 누르고 있으면 단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원터치로 되고, 썬루프도 이렇게 차 한 번 누르면 틸트가 되고 원터치로 쭉 엽니다. 한번 끊길 겁니다. 완전 개폐는 이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완전 개폐가 돼요. 그리고 아래 부분 보시면 이게 이제 C핀, SD카드 넣는 거고, 여기 USB선, 저는 시거잭으로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래 부분도 있고요. 이 블루박스 안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깊습니다. 이렇게 엄청 깊어요. 운전할 때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 현재 이렇게 이 정도 길이에서 움직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이 상태에서 보통 운전을 하고요.
이 포지션에서 제가 2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이 178입니다. 만약에 허리 부분을 붙이게 되면 이 상태로 가는 거고요. 좀 부드럽게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이 느낌으로 탈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4m 40이고 아토3 비교 차종이 EV3 그리고 니로 코나 정도인데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트렁크도 전동이고요. 제가 짐이 많습니다. 이 친구 탈부착 가능하고 아래 부분도 이렇게 짐이 많죠. 저는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의 폴딩도 아토3의 경우 폴딩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높이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높이가 이 정도인데 제가 좀 올리겠어요. 최대한. 그리고 이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닫고 열게 되면 제가 설정한 높이에서 개폐가 됩니다. 물론 차량 안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버튼이 이 왼쪽 버튼은 트렁크 열고 닫는 건 알겠는데 이 자물쇠 버튼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거냐, 차량 키가 없을 때 자물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이 안 잠깁니다. 안 잠기죠. 그런데 제가 이 차량 키를 소지한 채 누르게 되면 문이 잠깁니다. 문도 잠기고 트렁크도 닫혀요. 이 말인 즉슨 내가 시동을 끄고 트렁크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잠글 때 앞에서 가는 게 귀찮으시면 키를 소지했을 때는 잠금 버튼으로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토3의 경우 크기는 4m 40이고요. 실내 휠베이스가 동급 대비 최대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한 178이 되는 친구들도 타도 뒷좌석도 불편함이 없고요. 기능적인 옵션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앞바퀴 굴림 전륜 구동이고 SUV 형태지만 마력이 190마력, 즉 독일차 디젤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가격은 3,330만원 밖에 안 하지만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핸들의 열선, 시트의 열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의 전동 트렁크까지, 그리고 심지어 늘 말하는 안전장치까지도 다 기본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BYD 아토3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 비용까지 다 합하게 되면 한 3,200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11월 한정 현재 이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따로 되어 있으니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가 분실된 BYD가 좀 저렴해요. 한 8만원 돈으로 교체가 가능하시고 네모난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4, 5만원 돈에 교체가 가능하세요. 혹시나 차 키를 분실하신 분들은 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후다닥 찍었는데요. 아토3 제가 현재 4월 말부터 구매해서 지금 키로수가 얼마죠? 한 14,000? 타고 있는데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고, 물론 뭐 아토3가 다 좋다고는 말씀은 안 드려요. 물론 좋은 차도 많지만 그래도 동급 대비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저희 가족도 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토3 타시는 분들도 굉장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D 차량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에 대한 기능 설명을 간단하게 좀 도와드렸지만 다른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강정기입니다. 감사합니다.